유쾌한 오타쿠 디톡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동대문에는 여러 상가가 있고요. 그 안에는 수많은 매장들이 있어 엄청난 양의 옷들을 제작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입을 나가셨을 때는 너무 많은 옷들을 한 번에 보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옷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까 매장에서도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 들 만큼 비슷비슷한 옷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너무나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새로운 형태의 패턴을 창작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행에 따라서 기존 패턴을 조금씩 수정시키는 방법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옷들은 대부분 현재 유행하고 있는 브랜드의 옷이라던가 디자이너의 옷들에서부터 파생되어져서 만들어지곤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유행에 민감하고 또 그 민감한 유행에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대문에 있는 각 매장들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패턴이라던가 인기가 있는 원단을 비슷비슷하게 사용을 하여서 옷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패턴도 비슷하고 같은 원단마저 사용을 한다면 그 옷이 그 옷같이 보이는 것도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옷은 분명히 아까 본 옷이랑 너무 똑같아. 패턴도 똑같고 원단도 똑같고 거기에 색상마저 똑같아요. 그런데 단가는 다르대. 이게 뭐지? 여러분 이런 적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디테일이라던가 원단의 차이가 있는 걸까? 진짜로 이 옷들이 똑같은 옷인 걸까?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동대문에는 상가가 다르거나 매장은 다르지만 똑같은 옷을 팔 경우가 있습니다. 도매상들도 다른 상가, 다른 브랜드임에도 같은 옷을 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사례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차이가 났던 이유도 말이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같은 브랜드이나 다른 상가에 여러 매장을 가지고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옷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는 디오트에도 매장이 있고 청평화 시장에도 매장이 있고 밤시장인 APM에도 매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 상가에 있는 각각의 매장에 전부 다 다른 옷들로만 채워넣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여러 상가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같은 옷을 일정 부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가의 특성에 맞게 가격도 조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밤시장과 낮시장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가격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그리고 보통 낮시장을 다니는 손님은 낮시장만 다니고 밤시장을 위주로 보는 손님은 밤시장 위주로만 사입을 돌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한 옷을 1.5배의 마진으로 낮시장에 팔고 있었다면 밤시장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인 1.7배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옷임에도 밤시장에서는 좀 더 비싸게 팔리고 있고 낮시장에서는 좀 더 싸게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장사라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옷을 사입을 하더라도 어디에서에 파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손님들의 소비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가격은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사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할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중국 옷을 사입했을 때의 경우인데요. 다른 회사, 다른 브랜드들이 동일한 품목의 중국 옷을 사입을 하여서 각자의 판매 전략에 맞는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같은 옷임에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옷을 떼어서 동일하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옷 관련해서는 가격이 천차만별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국 옷 위주의 사입을 하고 계시다면 최대한 발품을 많이 팔아서 가장 저렴한 매장을 찾으시는 것이 효율적이시겠죠? 그리고 중국 옷과 관련하여서 비슷한 옷인데 가격이 너무 싼 경우가 있어요. 이거 분명 아까 저 매장에서는 한 4만 원 정도에 팔고 있던 원피스인데 왜 이 중국집에서는 똑같이 생겼는데 15,000원 밖에 안 해?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래요. 중국 도매상들도 한국에 유행하는 옷들을 재빠르게 사입을 해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중국 공장에서 카피를 뜨는 것이죠. 자기네 도매 매장에서 신속하게 신상을 뿜어내고 그것을 한국 도매상들이 다시 사입을 해오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옷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중국에 있는 원단의 퀄리티라던가 봉제의 퀄리티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 품목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겉보기에는 똑같더라도 실상 내면은 다르다는 거, 그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도매 매장에서 프로모션을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이 프로모션이란 것은 도매 매장에서 보통 자신들이 취급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탈집에서 원피스, 아우터, 티셔츠, 바지, 스커트 다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꽤나 만들기가 까다로운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트나 청바지 같은 경우에요. 이 두 가지 품목 같은 경우는 워낙에 수량을 많이 만들어야 하기도 하고 일반 토탈 매장에서 공장에 의뢰를 해도 상당히 물건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이용을 하여서 니트나 청바지류를 자신들이 만들어서 도매상에 공급을 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인들을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프로모션을 하시는 분들은 샘플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요. 각각의 도매 거래처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도매 매장에서는 그 샘플 가운데 자신들이 진행할 니트나 청바지 등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선택을 한 품목들을 자신들의 라벨로 바꿔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대개의 토탈집은 니트나 청바지를 자신의 공장에서 만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모션을 사용하고 있는 매장이 겹치게 된다면 아무래도 동일 품목을 가져오겠지만 가격은 그 매장에 맞게끔 다시 조정이 되겠죠. 물론 프로모션에서도 워낙에 크고 장사가 잘 되는 집에는 그 집에만 전담적으로 샘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유의유념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의 핵심 비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도매 매장에서 다른 상가에 있는 도매 매장의 옷을 떼와서 자신들이 일정 부분의 마진율을 책정을 하여서 재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비싼 상가, 밤시장에서 많이 이용이 될 수가 있겠죠. 밤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 단가 또한 비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력이 좀 부족할 때나 장사가 잘 안 되는 비수기에는 여러 품목의 옷을 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자신의 매장에 뭔가 가게가 휑하게 보인다던가 조금 구색이 맞지 않아서 판매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렴한 상가, 낮시장 등을 방문을 해서요. 사입을 해서 자신들이 단가를 붙여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사례를 얘기를 해드리면 낮시장에 팔고 있는 니트라던가 아우터, 청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입해서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중국 옷 시장이 큰 명절이 있다고 하였죠. 자, 그러면 중국 옷을 판매하고 있는 도매 매장에서는 이 설 연휴 동안 장사를 안 하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됐나요? 그건 아니겠죠. 물론 그 전에 자신들이 주력으로 팔고 있던 물건을 많이 땡겨오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신상이 없으면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싼 상가, 테크노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다니면서 나름 사입을 해서 물건을 채워다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이 영상을 보셔서 저거 옷 비슷해 저거 무조건 똑같은 옷인데 마진만 비싸게 해서 파는 거야 라고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단이나 패턴 등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카피를 떠서 내용물은 전혀 다른 옷일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간혹가다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손해를 보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 매장에서 3만원에 사와서 팔고 있는데 옆 가게나 다른 사이트에서는 15,000원에 사와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이런 실정을 모르는 손님들이 이 집 가게는 옷 되게 마진 비싸게 주고 파는구나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같은 옷을 파시더라도요. 이런 유통 과정이 한 번만 더 생기게 되더라도 가격이라는 게 상당히 뻥튀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실 줄 알아야겠죠.
물론 비싼 가격의 옷을 사입해 오더라도 그 옷을 잘 팔고 재고가 남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장사의 진리예요. 이런 것을 방지를 하려면요, 아무래도 내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발품을 많이 팔면 파실수록, 그리고 옷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견문이 엄청나게 넓어지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비싼 옷을 팔고 있더라도 가끔은 좀 더 저렴한 상가의 매장에 가서도 이러한 옷들이 이 정도의 가격에 책정돼서 나오고 있구나 라는 것도 조금 봐보실 필요는 있다는 말입니다. 직접 동대문에 오시는 게 힘이 드시다면 신상마켓이라는 어플을 활용을 해서 대략 이 상가에는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옷들이 판매되고 있구나, 이런 흐름 정도라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비싼 옷에 물건을 사오는 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결국 문제가 될 때는 잘 팔리지도 않고 재고가 남았을 때일 뿐이죠. 중요한 거는 어떤 옷을 사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장사하시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추신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오늘의 디톡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